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최근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락의 끝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들어올 건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요? 경기 침체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작년부터 경기 침체 얘기했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소프트 랜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모두가 맞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 같은 본능의 양면성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나에게는 진리입니다. 바로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뷰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우리를 좀 더 진화하게 만들겠죠. 자, 오늘 영상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영상 시청 안 했다면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2부 영상도 이 앞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 영상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구가 고려청자 5천만원짜리 지금 사면 50만원 줄게 가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지갑에 돈이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리세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앞에 보는 이 데이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사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세션 전과 후 그리고 중간의 경로를 설명한 데이터입니다. 이 파란색 이 선은 S&P 500입니다. S&P 500 그리고 하늘색 세로 박스 하늘색 세로 이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는 리세션 구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선은 EPS 추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이 가로 박스 이 가로 박스는 정고점을 못 넘는 그 박스를 말합니다. 이 초록색. 자, 우리가 현재 있는 구간은 이 왼쪽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EPS 추정치가 쭉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고 턴하려고 하는데 리세션 구간이 끝나고 이미 주가는 바닥을 잡고 60%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저점과 요 저점과 어디 가까운 어딘가를 잡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저점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 중간 어디쯤에 잡고 버텨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리세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를 공부해 봐야겠죠. MBE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이고요. 여기 경기순환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리세션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MBER은 도대체 어떤 걸 보고 판단할까요? 우린 그걸 좀 알아야겠죠. 리세션 판단 항목 6개인데요. 리세션 항목 중 50%가 고용 쪽 3개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비농업 고용지수 괜찮냐? 이거 논펌 페이롤이죠. 두 번째, 월급 제대로 주냐? 세 번째, 앞으로 그게 원래 안 잘리고 지속될 것 같냐? 나머지 지표 3개는 리얼 익스펜디처 컨셉션, 이건 뭐냐면 실질 소비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 100만원에 10개 샀는데 이제는 100만원 줬는데 7개밖에 못 산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컨퍼런스 보드 심리자 지수 요런 같은 걸 잘 봐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 도매 5번째, 이거는 물건을 내는 기업, 이건 괜찮냐, 상태 괜찮냐. 그리고 6번째, 제조 산업 생산, 이거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이런 6가지 지표를 보면서 MBA라는 곳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피벗은 도대체 언제 할 것이고 언제 사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페드는 피벗을 언제 하는가, 요건데요. 먼저 실업률만 보고 피벗을 한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4% 정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업률 데이터는 잘 안 맞으니까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걸 보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 22만 3천 건인데요. 이게 5만 건 정도까지 내려오면 피벗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자, 그러면 언제 사야 하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국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6개월 관찰하다가 탁 꺾이기 시작할 때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면 일단 최소 35만 건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6개월 통계치가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4% 정도 들어올리면 피봇 전환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피봇하면 경제 무너집니다. 금리 인하하면 이제부터 주가 올라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크러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주가 무너질 때 그리고 바로 받으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극도로 실업이 악화되면 긴축 완화를 넘어서 부양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때부터 주식해도 늦지 않다, 이것입니다. earnings declines during recession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리세션에 소득이 얼만큼 감소했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왼쪽은 리세션 시작 날짜, 오른쪽은 리세션 끝나는 날짜, 그리고 이 가운데 요거는 리세션 기간 개월 수입니다. 마지막은 EPS 감소 퍼센트입니다. EPS, 이익이죠, 이익. 40에서 60년대 빼고, 그리고 07에서 09년도 서프라임 이거 빼면 중간값으로 미디안 중간값으로 마이너스 18%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EPS는, 우리 현재 EPS는 4분기 6.5% 감소했고요. 연간 단위로는 증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이 11,000선 정도 되죠. 여기서 30% 빠지면 3,300 이걸 빼면 나스닥 7,000선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사님 말씀입니다. 자, 이사님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의 안에 일부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다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 그게 경제입니다. 경제의 가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든 가격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그 최첨단이 주식시장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가격 시스템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대고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경제하고의 다이버전스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깨지는데 언제나 승자는 경제였다고 합니다. 경제는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